70대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70대 이후 거의 99%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공통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70대 이후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실은 바로 건강의 악화입니다. 대한민국 70대 이상 인구의 8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문제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동시에 두세 가지 이상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동반되고 관절염으로 운동량이 줄면 다시 혈당혈압이 악화되는 시기죠. 또한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70대 이후 폐렴 사망률은 60대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가벼운 감기 하나에도 입원으로 이어지고 작은 골절 하나가 평생 걷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60대까지만 해도 나 아직 괜찮네 하고 느끼다가 70대 초반에 갑자기 체력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력 운동,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 현실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큰 심리적 충격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는 경험입니다. 통계적으로 70대에 접어들면 배우자 상실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평균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이 상실감은 삶의 질을 크게 흔듭니다. 또한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60대까지 같이 등산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또 다른 친구는 치매로 기억을 잃습니다. 점점 전화할 사람이 사라지고 결국 하루 종일 집안에서 혼자 TV만 보는 생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증 비율은 일반 성인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독성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는 능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락하고 모임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과 저축으로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70대 이후를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1위입니다. 즉,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노인들이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둘째는 자녀 지원으로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나 손주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긴 수명입니다. 100세 시대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입니다. 준비한 돈보다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가장 잔혹한 점은 70대에 들어서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고 사회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연금, 임대 수입 또는 소규모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실은 뇌기능 약화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가족의 얼굴, 그리고 삶의 역사 전체가 사라지는 고통이죠. 대한민국 70대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명 중 1명꼴, 80대에 가면 3명 중 1명으로 급증합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치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산 능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뇌 건강은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규칙적인 운동이 뇌세포 연결을 활성화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늙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실은 삶의 반경 축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국을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지만 70대 이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 집 근처만 오가게 되고 시력이 나빠져 운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생활 반경은 집과 병원, 마트로 좁아집니다. 삶이 점점 단순해지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 무기력이 장기화되면 다시 건강 악화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동네 산책, 지역 문화센터 참여, 가까운 곳이라도 짧은 여행을 시도하는 것.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경험은 뇌와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70대 이후의 잔혹한 현실 5가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무겁고 잔혹한 이야기였지만 이 현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큰 대비책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오늘 걷는 20분이,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오늘 전화하는 그 한 통의 안부가 70대 이후의 잔혹한 현실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